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창성고 유튜브 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13번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 미션 11번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께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는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고 a는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 되겠죠. a, b, c는 실수의 근의 공식을 써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의 공식은 여러분이 언제 배웠죠? 중3 때 이미 배웠죠? 한번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을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혹시 만에 하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근의 공식을 외워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근의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선생님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있죠. 자, 짝수 공식은 ax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는 0. 다시 말해서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 짝수 공식을 쓰면 조금 더 간편하죠. 약분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중3 때 배운 근의 공식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선생님이 근의 공식을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하셨지만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아볼 수가 있었죠. 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였죠? 그렇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었죠. 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왜냐하면 루트 안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수가 실수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판별식 라지 d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떠한 근을 가지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죠. 판별식이 0이 되면 그 실근이 두 개가 있는데 같아지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중근이라고 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지는데 허근도 서로 다르게 가지죠. 그지?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이때는 허근이 서로 어떻게 되겠죠? 서로 켤레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짝수 개수일 때 x의 개수가 짝수의 개수인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대신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그 판별식을 4로 나눠준 4분의 d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는 앞과 같은 결론을 가지겠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눴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또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 경우로도 나눌 수 있죠. 언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근을 가지죠? 그냥 실근을 가지죠. 실근은 서로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어떤 건을 가지죠? 허근을 가지죠.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면서 서로 근이 켤레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판별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판별식을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판별식을 꼭 외워두세요.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이 근이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판별식은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매스 미션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미션지대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 내용이 대부분 선생님이 내는 내용이 중학교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내용을 배우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인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쉬운 문제인데 이 부분을 틀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다고 그냥 대충 풀지 말고 자기가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서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반드시 구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 있죠. 이것도 반드시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용어가 나와 있으면 이 용어가 영어로는 어떻고 한자로는 어떻게 쓰이고 실제로 뜻은 뭔지, 수학에서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실근의 뜻이 뭔지, 허근의 뜻이 뭔지, 판별식의 뜻이 뭔지 이거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외우지 못하는 경우는 교과서를 찾아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수학 일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했더니 그냥 판별식이 뭐다, 뭐 어떻게 된다, 간단하게 그냥 식어를 적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 적을 때 식어를 안 적었죠. 그렇다고 초등학교 때 적은 것처럼 재미있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걸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고 뭐를 새롭게 알게 됐고 내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적어주시길 바라고, 아예 적지 않는 친구들도 있던데 좀 그러면 선생님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를 할 테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챙겨서 반드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학습지 14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됐을까요? 자, 학습지 14번에 문제 6번을 봅시다. 2차 방정식. 자, 물론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여기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이 2차 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다음에 2차 함수 할 때도 이 내용이 연결되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증명을 해보라고 미리 가져와 봤습니다.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A하고 B의 C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A가 양수이면 C는 음수이고 A가 음수이면 C는 양수이죠. 그럼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말은 A하고 C를 곱하면 0보다 어떻다?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0보다 작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 2차 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설명하시오. 증명하시오.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이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근을 직접 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걸 보려면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걸 내가 보이면 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설명은 다른 말로 간단하게 증명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프루프 증명입니다. 자, 나는 판별식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판별식을 적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얼마죠? 4ac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내가 설명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A와 C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문제에서 알아냈죠. 자,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봅시다. 일단 B제곱은, 자, 이게 별 말이 없으면 여기서 A하고 B하고 C는 전부 다 실수를 얘기합니다. A하고 B와 C는 실수다. 그래서 B제곱, B는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AC가 0보다 작다고 했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AC를 구해보면 AC는 음수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4라는 음수를 또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게 되겠죠. 음수랑 음수랑 곱하면 양수니까. 그러면 이것과 b제곱과 마이너스 4ac를 봅시다. 자, b제곱하고 마이너스 4ac를 더하면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았죠.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0보다 큰 수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자, 결국 내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구해보니까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았고 마이너스 4ac도 0보다 컸기 때문에 결국 0보다 크게 나오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항상 어떤 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숫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처음엔 잘 모르면 숫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고등학교부터는 약간 논리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문자 그 자체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그 숙제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라는 거는 연습장에 지저분하게 풀고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이 풀 때 조금 천천히 풀더라도 깨끗하게 풀면서 글씨를 잘 적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흐름 이 친구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흐름으로 전개를 했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대부분이 문제 8번을 제외하고는 이제 비슷하게나마 답을 쓴 친구들도 많았고 그 판별식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을 대부분 잘 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8번을 볼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하고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 자, 허근을 가져야 되죠. 자,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죠. 그죠?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중2 때 배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허근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럼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판별식 구하면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판별식은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자,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a제곱이 4b보다는 작으면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주사위에는 눈이 1부터 6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가 될 수 있는 수는 1, 2, 3, 4, 5, 6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A에 초점을 맞춰서 푼 친구도 있었고 B에 초점을 맞춰서 푼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지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다 이제 여러분이 친구들이 푼 답을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A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조금 힘들겠지만 하나씩 따져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씩 따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 좀 빨리 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씩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A가 뭐일 때? 1일 때 한번 볼까요? 그럼 A가 1이면 4B는 1보다 커야 되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밖에 없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자, B는 1부터 6까지인데 1을 집어넣으면 4가 1보다 크죠. 2를 집어넣으면 8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넣어도 다 항상 1보다는 크겠죠. 어디까지? 6까지. 총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은 6가지가 나오죠. 무슨 말인가 하면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A가 1일 때 B가 1, A가 1일 때 B가 2. 다시 말해서 1, 1, 1,2, 1,6까지 해서 6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2일 때죠. A가 2가 되면 4B는 크다. A가 2니까 4보다 크겠죠. 다시 말해서 B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값은 1보다 크니까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럼 순서상은 2,2, 2,3, 2,6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오죠? 그냥 B의 개수만 세도 되겠죠.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3일 때. 자, 그러면 4B가 3은 9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값은 2를 넣으면 8이니까 안 되고, 그러면 3부터 3, 4, 10이죠. 4, 5, 6. 그러면 3,3, 3,4, 3,6 이런 식으로 해주면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오죠. 다음에 네 번째, A가 4인 경우. 그럼 4B가 16보다 커야 되죠. 그럼 B가 4보다 커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값은 5와 6 몇 가지? 2가지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A가 5인 경우는 4B가 5, 25죠. 25보다 커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값은 B가 제일 큰 값이 6인데 6을 집어넣으면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 자, 만약에 B가 6이 되면은 여기서 24가 25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B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도 없으니까 0가지. 그러면은 안 해봐도 되겠지만 일단 6이 되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4B가 36보다 큰 경우는 없겠죠. 그죠? 여기도 몇 가지? 0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토탈 다 더해주면 여기 6가지, 5가지, 4가지, 2가지. 적을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적어보면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2는 얼마가 나오죠? 10, 아이고, 주기가 나왔네요. 몇 가지? 17가지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순서상의 개수니까 17개가 되겠죠. 자, 선생님은 A를 1, 2, 3, 4, 5, 6 이렇게 나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보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첫 번째 B가 1인 경우, B가 2인 경우 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B가 6인 경우. 이때도 해보면 거의 풀이 과정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17가지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내가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맞으니까 그냥 맞네 하고 넘어가면 물론 그렇게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이 답지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나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보고 나랑 다르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좀 더 쉬운지 그것도 알아가는 것도 수학을 푸는 하나의 재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나만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다음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반드시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여러분께 돌려주고 있는데 그 채점한 내용을 내가 그냥 이거 맞네, 이거 틀렸네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많은 학생을 채점을 하다 보면 조금 맞는데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틀렸는데 맞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고 또 선생님이 해설 강의 올려놓은 것 중에서 말고 나는 정말로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톡으로 주는 게 제일 빠르겠죠.
여러분이 질문을 주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